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석구2 93화에서 예고편에 나오는 국회의원 김치아가 온 걸 보고 그런절이라면서 물구나무를 산다. 그야말로 아부의 화신격이라 손님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집단에 배려한다고 물을 줄 때 급히 마시다 체할까봐 돈을 띄워줘서 대반전이라고 문석구를 국회로 소리 들었다. 94화에선 그동안 마트에서 번 이익적립금을 본사에 보낸다고 신나했다가 정복동이 고스란히 밭이랑 알바 고용하는 데 써버리자 멘붕했지만 곧 이 유기농 밭을 이용해 수익을 벌어낸다. 2부 11화에 보면 이 밭 덕분에 천리마마트는 국산 농산물로 1%가 넘어 마트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모양이다. 반대하는 정복동은 꺼내던 법인카드로 알바비는 자기가 준다고 알바들을 협박해서 제압하는 그야말로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96화에서는 대폭주한 정복동에게 역관광당하고 리타이어한다. 99화는 얼마 없는 문석구의 실패 사례이다. 정복동이 아니고 우어한 충동이 19만 9,900원 인형이 정복동의 목숨을 구해주자 정복동은 문석구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라고 지시하고 문석구는 이걸 충실히 따른다. 하지만 그 이후 충동이 인형은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뭔가 적정하고 잘 내보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타입인 걸지도. 최종화 직전 복순이 해소되면서 사실 최종 보스일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복동이 문석구는 생각한 것만큼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라는 말과 천리마마트와 내 운명은 문석구 손에 달려있으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저 어리버리한 바보 같은 행동조차도 페이크 아니냐는 소리가 있다. 어쩌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끔찍한 바보라서 건영구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102화에서 건영구에게 모든 진상이 드러난다. 처음부터 칼자루는 문석구가 쥐고 있었던 것. 어리숙하고 악인이 아닌 것 맞지만 한편으로 계산이 아예 안 서는 인물도 아닌 것이었다. 진짜 바보가 아니었어야 윗사람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3개월 만에 점장을 달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불보듯 뻔하며 결국 비리의 정거를 독차지했으나 이걸 멀던 사원으로서는 써먹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찰나 본인이 와서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정복동의 의심에 모르겠는데요라며 멍청한 척하는 자신의 어리숙한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의 무기를 잘 숨겼었다는 게 드러난다. 그 긴 세월을 혼자 독박 쓰고 버티고 있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 표정이 상술한 소름돋게 웃는 표정. 이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권영구에게 정복동을 희생시키면 널 팍팍 밀어주겠다는 유혹을 받았다. 그리고 정복동이 준 마지막 쪽지를 열어보는데 쪽지의 내용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였다. 그리고 터벅터벅 천리마마트로 돌아와서 미주가 질문하자 쿨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복동이 그래 마음은 정했어 라고 묻는데 일단 권영구 이사를 못 본 척 했으라도 마트를 살려야 한다고 정복동에게 호소한다. 다시 말해 권영구 앞에서 한 바보짓은 페이크고 사실 누구보다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생각했던 것. 게다가 문석구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천리마마트를 누구보다 생각했기에 그런 판단을 내린 거다. 정복동이 이기면 정복동이 잘 나갈지도 모르지만 천리마마트는 직원들은 거리느니 그러나 정복동은 냉정하게 거절한다. 이에 그만 정복동이 본사에서 과거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복동의 신기를 건드리게 된다. 낙담해서 조미란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조미란이 문석구의 집에 얻고 온다. 그리고 마침내 문석구의 어머니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 문석구의 어머니는 고인이었다. 지금까지 문석구와 대화한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사진. 이에 대한 미심쩍은 복사는 처음부터 쭉 깔려 있었다. 여태껏 몇 번 나온 그의 출근신을 보면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나온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풍선은 있지만 어머니의 말풍선이 향하는 방향
꼬리표도 없고 더군다나 그의 집을 보면 어머니와 같이 사는 집안치고는 꾀죄죄하고 설거지도 쌓여있는 데다가 어딘가 지저분한 게 꼭 혼자 사는 자취방 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석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끝에도 밥상을 보면 문석구 밥만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미란 대리가 몇 번 물어보기도 했지만 점심은 항상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반찬이 항상 같다. 이것은 조미란 대리도 직접적으로 표시한 어문. 스리슬쩍 다음 컷으로 개그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위에도는 대학학과를 한 번에 들어갔는데 수험표라는 단어를 보면 우월한 기분이 든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문석구 어머니 복선이 28, 15, 17, 18, 35, 38, 61화에 나온다. 104화에서 작가가 개그로 가리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한 걸 보면 개그 치려다가 그냥 떡밥 정리한 모양. 원작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석구의 수능날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원작에선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언급되고 드라마에선 수능이 끝나고 급하게 석구를 마중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나온다. 결국 정복동은 마음을 바꿔서 권영구 쪽 프로젝트 빵꾸를 메꿔주기로 하지만 김각과 권영구의 비리를 담은 익명의 투서가 회장에게 보내진다. 김각과 권영구가 이 여도로 좌천된 이후 회장이 직접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고객 현혹 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아마도 대마 본사에 들어가서 천리마 마트를 떠나고 2부가 시작될 듯 했는데 조미란이 함께 열심히 팔아봐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남아 있을지 떠날지 확실치 않다고 보여졌다. 또한 정복동이 승진을 거절하면서 함께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 3. 2부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봐 점장직 수행 여부는 확실히 확인사살이 되었고 고객 현혹 팀장이라는 직책도 유지한 채 천리마 마트에 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팀원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회장이 직접 내게 보고해라고 말한 걸 볼 때 대마그룹 회장 직속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게 문석구는 아직 30도 안 된 젊은이다. 아무리 운빨을 탔다지만 다른 친구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대리나 달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는 유통회사의 인자이자 국내 최대 재벌그룹 종수에 접근이 된 것이다. 이만하면 충분히 인생의 승리자여 셀러리맨의 신화급이다. 이후에서는 다시 허당으로 캐릭터가 리턴하는데 군용 깔깔이가 유행을 탈 거라고 믿는 것을 보니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을 보니 군 미필이 확실하다. 하지만 실제로 프라다 몽콜리어가 깔깔이 패딩을 내놓고 원빈 같은 사람이 입으면서 잠시 유행 아닌 유행을 타기도 했다. 또 천리마 마트에서 새로 들어온 백호사장 권영구와 그의 일파를 괴뢰사장으로 취급하고 부정하고 있다. 한데 정복동은 이를 보고 문석구를 키워주기 위해 권영구 일파를 천리마 마트에 잡아두는 거라고 언급. 원래라면 권영구가 문석구 손도 못 댈 남자이지만 문석구가 후루쿠 덕분에 크게 한 방 먹이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권영구가 약화되는 동안 문석구의 주변에 잡아둠으로써 문석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대마그룹에서 쓴맛 단맛 다 봤으니 이제 야심은 있지만 욕심은 없는 문석구를 키워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밀어주기의 일환으로 큰 일 하나를 맡겨놨더니만 천리마 마트의 조기에 정복동 뺨칠만한 뻘짓거리를 해서 가져온다. 천하의 정복동마저 의의를 상실하고 문석구를 갈굴 지경. 한데 이게 또 어이없게 대박을 내는 바람에 한 번 더 의의 상실. 2부 19화에서 정복동이 과거 이사 시절 행했던 정리하고 기억에 고통스러워하며 적어도 천리마에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고 문석구에게 셀러리맨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묻자 문석구는 당연하다는 시 당연히 어깨 일이죠 라는 말을 하고 문석구와 정복동은 의기투합한다. 그리고 현찰 선물 세트와 육망성 치킨을 동네 골목 상권까지 퍼뜨린다. 운 하나만큼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이젠 정복동도 나의 미친 짓과 너의 운빨이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까지 한다. 3.3 외전 천리마 네바다이.
외전 천리만 내보다의 일화에서 정복동과 건영구에게 아첨해서 과거 썰을 풀게 만들고 그렇게 친했던 두 분이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느냐며 정복동이 썰을 풀게 함으로써 건영구를 빡치게 만들고 그걸 통해 정복동이 다시 빡치게 만들므로써 두 사람의 업무 시간에 낚시를 가지지 못하도록 둘의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문석구의 설명으로 사정을 파악한 좀이라는 회고록의 후에 직장인 필독서이자 베스트셀러 이간의 정석의 저자가 문석구임을 알고 간듬히 써내려졌다고 적어놨다. 외전 천리마 내보다의 이화에서 문석구가 히드라마트에서 판다는 하늘색 바탕에 흰 자동차 무늬 팬티를 사는 이유가 밝혀졌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동차를 중고로 내다 팔았는데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어머니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괜찮다고 웃으며 반응했지만 내심 그 차가 아쉬웠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차를 사드리고픈 마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게 현재 자동차 무늬를 산 계기가 된 걸로 보인다. 광고 웹툰인 부릉부릉 찔리마마트 이화에서는 문석구가 우리 엄마 차가 아반떼였는데 내가 엄마 어릴 적 아빠가 계셨을 때 뒷자리에 타고 여행을 갔던 생각이 나라고 독백하면 유 아반떼에 시승하는데 그 차가 파란색이다. 이를 보면 문석구에 대한 배경 설명 일정은 꽤 치밀하게 되어 있는 듯. 문석구는 그저 운 좋은 바보였는가. 정복동 앞에서 재고정발을 모른다고 답한 건 둘째 치더라도 문석구가 정복동의 유능한 인재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걸 비꼬는 줄 모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때 그의 속마음으로 칭찬받았다는 생각이 드러났으므로 누가 봐도 바보였다. 현재 당시만에만 해도 문석구의 행동이 학력은 높은데 눈치 없고 멍청한 놈 크크크가 주류적 평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석구가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답을 했다는 평, 엄청난 물량이 대놓고 정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위선에서 온 정복동에게 위선의 비리가 있다고 밝혀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아는 척하면 문석구도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문석구 이전의 점장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암시가 있다. 그러므로 차라리 모른다고 두루뭉실한 답을 하여 애초부터 발을 빼는 게 맞다는 판단. 정복동이 굳이 유능한 인재라고 말한 것 역시 최초 연재 때는 그냥 바보라고 단정 짓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는 독자의 관점이라면 한편으로는 문석구가 뭘 믿고 대마그룹 최대 스케일의 비리를 알면서도 남아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는 중의적 표현이 된다. 문석구가 첫 등장하는 이화 당시에 문석구는 분명히 천리마마트를 장사하려고 만든 마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수상쩍음을 느꼈다. 전임자들과 다르게 자기 전공을 살려 잔산망을 뚫고 비리의 근원을 파악했다. 입사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덤특이 쓸 것 같은 기분에 사표를 쓰려 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밝히고 있다. 건영구 측도 바보는 아닌지라 실수로 사내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회계자료에 접근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 자료를 작성한 문석구 본인도 알고 있기에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챙기고 사표를 내고 도망칠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건영구의 경쟁상대가 자천되어 대마유통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건영구측의 시선이 일거에 정복동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간의 회계자료가 자기 목을 죄는 올가미가 아니라 잘만 쓴다면 유용한 무기로 탈바꿈한 것이다. 문석구가 바보가 아니라면 정복동이 온 뒤에도 직장에 잠시 남아있는 것도 설명이 된다. 우선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점장이 되어 있었다. 이때 문석구가 천리마마트의 진정한 정체를 파악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만두지 않고 위험해지기 전까지 붙어있는 것이 좋다. 최소 이력서에 대그룹 유통업체 점장 이력이 생기기 때문. 그리고 일부 101화에서 건영구대에서 웃다가 건영구가 중하자 아구찜 종이가 붙어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건영구의 뒷모습을 보면 아구찜집 종이가 안 붙어 있다. 문석구가 건영구를 비웃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웃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구찜집 종이 때문에 웃었다고 연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건영구가 김갑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를 보내 이어도로 쫓아버린다. 2부 8화에서 은연중 말실수가 나오는 부분이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익명의 투서는 중간에 검열되기 마련인데 하정에게 바로 들어간 것을 보면 정복동 김대마 회장
바로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회장이 건영구 앞에서 투서를 꺼내는 장면은 정복동이 건영구의 손실을 대가없이 메꿔주겠다는 의사를 전하러 직접 본사에 있는 건영구를 찾아온 뒤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정복동이 문석구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마음먹었다는 전격. 결국 작품 최후반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며 자신의 여신과 첼리마마트 직원들을 저울질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점이라니 문석구의 어머니가 수능날 싸주었던 도시락을 제안해와 설득했고 그동안 첼리마마트를 지탱했던 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문석구는 야심찬 인물에서 정 넘치는 점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분명 출세에 대한 야심이 강한 인물이었으나 마지막에는 선량한 갑이 되기로 다짐한 것이다. 드라마판에서도 원작과 비슷하지만 더욱 강화되었었는데 비리를 알아차린 이후 비리의 증거가 되는 원본 자료들을 모두 복사한 후 사본을 건구에 넣었고 원본은 자신의 집 책상 서랍에 숨겨뒀다. 이 때문에 건영구와 박일웅이 잠입해서 빼돌린 자료와 사본이었으며 정복동조차 조천되자마자 비리의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사본인 걸 안 이후에는 행동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드라마 11화에서 강가에서 건영구에게 횡령한 돈을 원상 복구시키라고 협박했으나 이미 건영구도 원본이 정복동에게 없는 걸 알아낸 이후라 정복동에게 복수의 화신인 너가 아직도 행동을 못한 이유는 너 역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 원작에서 문석구에게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일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 라는 말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상향을 받았다.